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이수진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는데요. 획기적인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감성을 지닌 가정용 로봇 산업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준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81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능률협회 외래교수 김상태입니다. 오늘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미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재밌게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 이력에 대한 거는 화면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나눈 얘기의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 하는 겁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여러분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댁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거나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7년인데요. 우리는 해마다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한 해가 끝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같은 걸 만드는데요. 작년에는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군주민수라는 말이 작년 2016년 우리 한 해를 격리하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은 왕이 있지는 않으니까 백성이 물이면 대통령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로서 백성의 뜻을 잘 따라야 된다. 국민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 이런 뜻으로 2016년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했던 2017년 지금 벌써 4월인데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봄꽃놀이 가시고 봄비 맞으시고 이래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곤일척이 올해 2017년을 대비하는 한 해의 사자성어였었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룬 겁니다. 그만큼 2017년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긴장하고 좀 더 애를 써서 무언가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 이외에 모 기관에서 국민들 일반을 대상으로 사자성어를 공모했을 때 1위를 꼽힌 겁니다. 갱상일루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멀리 보려면 높이 올라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아마 갱상일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라고 하는 10년, 20년 또는 30년, 40년 뒤의 미래를 보려면 멀리 봐야 되는 거니까 오늘 높이 올라 보려고 합니다. 그 높이는 생각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의 높이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저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사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다고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인공지능, IoT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응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자를 제대로 보내고 있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기기에 적응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VR,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남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즐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걸 못하나? 손자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고 아들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이런 걸 의존해야 되지 않냐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명확한 해답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사회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타임지라고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입니다.
요 예쁘고 똘망똘망하게 생긴 아이가 이 표지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여기 영문으로 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찾아보시면 이게 얼마 전에 나온 타임지 커버인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아이는 142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세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타임지 커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42살. 시니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생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타임지에서 더 재미있는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십니까? 2045년. 지금부터 약 30년이 채 안 되게 남았는데요. 그 아래 영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ecomes immortal이라고 돼 있어요. 이 해가 되면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년에 대한 준비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자녀하고의 관계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직업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아니고 142살도 아니고 불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고 2045년이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수가 2045년이 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50년 전, 100년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되게 짧았지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까지 평균 연령을 본다면 60, 70세이신 분들도 100세 시대니까 이때까지 생존해 계시겠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타임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느 날 정년퇴직을 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교육 문제도, 나의 노년에 대한 문제도, 가족관계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아니고 불멸의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시사 주간지에서 실제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던 내용이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래와 관련돼서 우리 주변에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자들입니다. 2035년에 대한 이야기부터 미래 예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가 사라지고 바뀔 거란 얘기까지 있어요. 미래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030년이 어떨 거란 이야기도 나왔고요. 2040년, 45년, 또 50년도 나왔습니다.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은 누구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제목에서 보는 것 같이 많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를 집대성에서 내는 책입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은 뭐가 된다고요? 불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사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숙제일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야기들을 잠깐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무언가 벌거벗고 있는 이 아저씨들.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이 아래 그림은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대장간에서 망치와 모루로 무언가 철을 두들겨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석기 시대쯤 되겠죠? 이거는 아마도 농사를 짓는 시기쯤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그림들을 꺼냈냐면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런 헐벗었던 시대에서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는 과연 무엇이 세상을 지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정도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혈통이 중요했겠죠. 폭력도 중요하고 사냥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같이 키가 좀 작고 덩치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저 시대에는 되게 불행했을 겁니다. 제가 신석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다 돌, 창, 칼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걸 화식을 못했던 시절도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 인류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힘, 또 혈통, 계급사회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던 예전 시대입니다. 물론 다른 권력도 있었었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권력 중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증기기관차도 있는 것 같고요. 볼상산업지만 어쨌든 매연도 좀 있습니다. 여성이 옷을 입고 방직기기 앞에서 일하는 모습도 있고요.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시기죠. 이때는 무엇이 세상의 권력을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신 얘기일 거예요. 기술, 자본, 정치력 같은 것들 아닌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원시적인 시대에 있었던 폭력, 혈통, 계급과 같은 것들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정치력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여전히 폭력이나 혈통이나 계급과 같은 것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은 나왔지만 기존의 것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우린 이 시대를 관통해서 왔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정보화 혁명의 시대가 온 거죠. 그때는 어떤 것이 중요한 권력을 움직였을까요? 그 사회를 움직이는 힘. 정보력, 판단력, 네트워크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온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산업사회적인, 자본주의적이진 또는 민주적이라고 불리우는, 법치적이라고 불리우는 산업사회적인 것 이외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산업혁명 시절에 있었던 기술, 자본, 정치 이런 힘도 유지되고 있고요. 폭력이나 혈통, 계급과 같은 그 이전 시대의 권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인간이 불멸일지도 모른다는 2045년 또는 그 이후의 시절에는 무엇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앞에 보였던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런 분야의 책을 보셨으면 기술적인 문제 말고도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도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래 권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작년입니다. 2016년이니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3월 9일에서 3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슈나 다른 것이 아니면 2016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상적인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구단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바둑을 둘 줄 아는 분이든 바둑을 둘 줄 모르시는 분이든 이 일에는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일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경기 누구를 응원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기가 결국은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이겼다는 사실에 시니어가 될수록 충격도가 컸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만큼 충격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알파고가 승리했는데요. 누군가 알파고를 응원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인간을 응원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서 바둑은 아직까지 인간이 컴퓨터에게 지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알파고가 아닌 이세돌 구단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알파고를 응원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인간적이고 또는 로봇 중심적이고 이런 건가요? 실은 제가 알파고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물론 사소한 내기였습니다. 점심 식사 정도의 내기를 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용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 점심값을 제가 안 냈거든요. 물론 술도 좀 얻어먹고. 저는 왜 알파고를 응원했을까요? 제 주위에 어느 누구도 알파고를 응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비인간적인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알파고를 응원했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알파고를 우린 집단지성이라고 부르고 이세돌을 우린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과 인공지능 또는 휴머니즘과 첨단 기술의 대결이 아니고 천재와 집단지성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이세돌처럼 어린 나이에 바둑의 천재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그만큼 바둑을 잘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었겠죠. 많은 시간 노력했어도. 그건 천재의 영역이니까요. 그럼 이 집단지성이라는 영역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어떤 특별한 천재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일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정치적 행위인가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특정한 천재나 영웅적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의견을 발휘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집단지성에 가까울까요? 천재에 가까울까요? 그렇습니다. 집단지성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정치적 개념은 집단지성을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물론 시장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균형점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장주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왜곡됐고 왜곡되지 않고의 개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집단지성의 가치입니까? 천재적인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지는 가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집단지성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는 데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법치주의라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럼 이 법치는 천재인 누군가 나타나서 통치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다스리길 원하는 겁니까? 네. 우린 모두 집단지성이 원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다루는 통치적인 영역으로도.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최소한도 그것이 지향하는 점은 천재가 아닌 집단지성이 지향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재를 응원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단지성을 응원해야 되겠습니까? 집단지성을 응원한 제가 비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알파고를 응원했던 이유는 로봇을 사나거나 로봇 과학에 미쳐 있거나 또는 그곳에 주식을 투자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물론 AI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는 겁니다. 계급과 폭력, 혈통에서부터 산업사회에 거치면서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보 판단력 네트워크 사회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마주할 집단지성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무엇이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게 만들겠습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공감하고 서로 지원하는 이것이 미래사회의 권력입니다. 첨단 기술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다 집단지성의 발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지향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함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도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봇이 로봇다운 영화가 나왔습니까? 로봇이 인간다운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영화는 로봇이 너무 인간다워서 문제인 거죠. 왜? 미래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기술은 여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권력을 누릴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미래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오늘의 강의는 이걸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다운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과 다른 정말로 중요한 인간적 가치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폐쇄적이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걸 버린다면 충분히 우린 이것들을 향유하고 즐겁게 생을 불멸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존 시대하고 달리 함께하는 동반의 시대로 여럿이 1등 혹은 으뜸이 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경쟁적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는 겁니다.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핸드폰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어렵고 무언가 절차들이 복잡해져 가는 것도 같고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로 가득 포장된 것 같지만
그것들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바는 함께하고 공감하고 지원하는 가장 인간적인 영역들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미래 사회가 두렵습니까? 함께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1등일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대로. 그동안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자신보단 가정을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오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시죠?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렇거든요. 하지만 미래 사회는 좀 더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들을 세부적으로 오늘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도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100살이든 150살이든 또 그 이상의 삶을 살더라도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길 만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에 또 제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모습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네, 미래를 준비하고 그에 맞춰 변화해 나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